자, 여행하면 떠오르는 그 설렘, 바로 공항에서 시작되죠? 네, 우리한테는 정말 익숙한 공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늘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그곳, 그 무대 뒤에서는 과연 어떤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함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이 풍경 정말 익숙하지 않으세요? 막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쉴 새 없이 반짝이는 출발 안내판, 그리고 저마다의 사연을 싣고 굴러가는 저 여행 가방들.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도 이런 장면 하나쯤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보는 이 평범해 보이는 풍경, 바로 너머. 그러니까 저 벽 뒤나 아니면 우리 발밑 지하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의 열쇠는요, 바로 이 수많은 사람들의 흐름을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지휘하는 과학, 승객 동선 설계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공항 안에서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심코 쳐다보는 저 안내판의 각도, 걷고 있는 복도의 폭, 심지어는 바닥의 무늬까지. 이 모든 게 다 치밀한 계산 아래 설계된 거랍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좀 더 밝거나 넓은 공간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우리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항에 도착해서 안내판 보고 길 찾고, 체크인 카운터에서 줄 서고, 보안 검색 때 통과하고, 그리고 나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처럼 면세점이 쫙 펼쳐지죠. 그리고 마침내 탑승 게이트에 도착.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승객들을 한 방향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거대한 깔때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재밌는 개념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대기행렬 이론이라는 건데요. 이게 그냥 줄 서는 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엄연한 수학의 한 분야입니다. 공항은 이 이론을 이용해서 이 시간대에는 여기에 사람이 몰리겠구나 하고 예측하고 창고를 더 열거나 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보안 검색대 줄이 왜 구불구불한 지그재그 형태인지? 그게 그냥 공간 활용 때문만이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덜 지루하게 느끼게 만들고 또 실제로 대기 시간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똑똑하게 설계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공항을 움직이는 거대한 데이터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항에 딱 들어서면 우리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 출발 안내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는 이 간단해 보이는 몇 줄의 정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인 빙산의 그야말로 수면 위로 드러난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하답니다. 10만. 자, 10만이 넘는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큰 공항의 운영센터가 단 하루 동안 처리하는 메시지의 숫자라고 합니다. 이륙, 착륙 정보는 기본이고요. 승객 정보, 날씨 상황 같은 온갖 정보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빙산의 비유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리 눈에는 그냥 F123 항공편 비포 게이트 정시 출발 이렇게 간단한 정보만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물밑에서는요, 항공기 등록 번호부터 시작해서 승무원 스케줄, 승객 명단, 싣고 가는 짐 개수, 연료는 얼마나 남았는지, 기내식은 준비됐는지, 정비는 이상 없는지, 이 모든 데이터가 정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실시간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체크인 카운터에 맡기고 나면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 있죠. 바로 우리 짐, 이 여행 가방이 떠나는 아주 비밀스러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표현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여행 가방을 건네는 순간 당신은 결코 볼 수 없는 초고속 모험이 시작된다. 맞아요.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짐을 딱 올려놓는 바로 그 순간 우리 가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지하 도시, 그 미로 속으로 자기만의 대모험을 떠나는 거죠. 그 여정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체크인하고 5분, 벌써 수화물 처리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10분 만에 여러 보안 스캐너를 휙휙 통과하죠.
25분이 지나면 거대한 자동화 허브에서 우리 가방에 붙은 바코드를 딱 읽어서 정확한 목적지로 착착 분류하고요. 45분 뒤면 드디어 제 비행기에 안전하게 실리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정말 거대한 자동화 도시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모든 과정의 클라이맥스, 하이라이트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비행기가 게이트를 떠나 저 푸른 하늘로 향하는 그 순간, 완벽한 동기화가 만들어내는 한 편의 교양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턴어라운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한 후에 다음 비행을 위해 다시 출발하기까지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데요. 이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작업들이요.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군사작전만큼이나 정교한 물류 작업 중 하나로 꼽힌다고 해요. 이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팀들이 동시에 움직이는 줄 아세요? 지상에서 비행기를 유도하는 조업팀, 따끈한 기내식을 실어주는 팀, 항공유를 가득 채우는 팀, 기내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팀, 우리 짐을 옮기는 팀, 비행기 상태를 점검하는 정비팀, 거기다 조종사와 승무원, 하늘의 교통을 정리하는 관제탑까지. 이 중에 정말 단 하나라도 삐끗하면 모든 게 멈춰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한 편의 발레처럼 완벽한 호흡이 필요한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들, 이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은 결국 단 하나의 순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비행기가 힘차게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그 순간, 이륙을 위해서죠. 자, 이제 다시 우리가 맨 처음 봤던 이 사진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저 분주하고 평범해 보였던 이 공항 터미널의 모습이 이제는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제 공항은 더 이상 그냥 건물이 아니죠. 그 뒤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계의 심장부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봤던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 거대한 기계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했던 거예요. 매년 하늘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수백만 명씩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보이지 않는 발레는 앞으로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인공지능 같은 새로운 기술은 이 거대한 시스템을 또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다음에 공항에 가실 땐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쯤 이 거대한 기계의 심장 박동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꿈만 같았던 다낭 여행.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죠? 여행의 마지막, 이 다낭 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거, 스트레스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법, 지금부터 제가 싹 다 알려드릴게요. 여행의 마지막 관문이 바로 공항이잖아요. 여기서 막 예상치 못한 일로 기분 망치면 너무 아쉽죠. 공항 도착해서 비행기 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여정이 아주 순조로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여기가 다낭국제공항 국제선 터미널입니다.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전혀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모든 과정을 차근차근 짚어드릴 거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내에서 공항으로 와서 항공사 카운터에 짐 붙이기까지. 딱 거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다낭 시내에서 공항까지는 진짜 가까워요. 한 15분? 그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랩이나 택시 타는 게 제일 편하고 빠릅니다. 여기서 딱 하나 기억할 점, 국제선 출발은 2층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택시나 그랩을 타면 공항 들어갈 때 통행료, 그러니까 톨비를 내야 하거든요. 4인승차 기준으로 만동,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정도예요. 보통 기사님이 먼저 내시고 내릴 때 요금에 합쳐서 받으니까 이거 뭐지? 하고 당황 안 하셔도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꿀팁이에요. 특히 한국 가는 밤 비행기들, 이게 출발 시간이 거의 다 비슷비슷해서 출국 심사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질 때가 많아요. 좀 여유롭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무조건 최소 30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시는 걸 정말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혹시 텍스 리펀 받으실 분들은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핵심은 뭐냐면 체크인에서 짐 붙이기 전에 꼭 세관 카운터에 먼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서 산 물건을 직접 보여주고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하거든요. 도장 받고 그 다음에 체크인하고 출국 심사 통과해서 면세구역 안쪽 환급처에서 돈 받으면 끝입니다. 쉽죠? 자, 체크인까지 마쳤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봐야죠. 바로 출국 심사랑 보안 검색 때 통과하는 순서입니다.
여기가 많은 분들이 진짜 헷갈려하는 부분이죠. 액체류 규정.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시내마트에서 산 라로 맥주처럼 100ml가 넘는 액체는 비행기에 들고 탈 수 없어요. 무조건 짐으로 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보안 검색 다 통과하고 나서 면세점에서 산 술이나 화장품 있죠? 그건 100ml가 넘어도 괜찮아요. 이 차이, 이것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보안 검색까지 무사히 다 마쳤다면 이제 비행기 탈 때까지는 자유시간이에요. 면세점 쇼핑도 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도 한번 알아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천공항의 그 엄청난 면세점을 생각하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롯데 면세점이 있긴 해서 기본적인 건 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규모가 좀 아담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쇼핑을 다 해야지 이런 계획보다는 혹시 빠뜨린 거 있나?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꿀팁 하나 더. 선물용 과자나 커피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공항보다 시내의 롯데마트나 한시장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여행 마지막 날 미리 시내에서 쇼핑 끝내두는 게 돈 아끼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만약 탑승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그러면 라운지 이용하는 거 추천해요. 특히 PP카드 있으신 분들한텐 아주 유용하죠. 뷔페식으로 음식도 꽤 잘 나오고 와인도 공짜로 마실 수 있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샤워 시설이 있다는 거. 밤비행기 따기 전에 개운하게 씻으면 정말 좋잖아요. 자, 이제 톤을 조금 바꿔서 정말 중요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즐겁게 쇼핑한 기념품 때문에 과태료 폭탄 맞는 그런 끔찍한 일을 막기 위한 내용이니까요. 네,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합니다. 잠깐이라도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에이,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이 정말 큰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꼭 집중해 주세요. 이게 제일 많이 걸리는 품목이에요. 베트남에서 선물용으로 많이들 사시는 소고기 유포 절대 안 됩니다. 햄, 소시지 이런 모든 종류의 고기나 고기 가공품은 전염병 때문에 반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만약에 이런 육류 제품을 신고 안 하고 들여오다가 걸리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육포 한 봉지 때문에 1,000만 원이라니 너무 심하잖아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달콤한 베트남 망고, 진짜 잊을 수 없는 맛이죠. 근데 너무 아쉽게도 생과일은 한국에 가져올 수가 없어요. 병해충 때문인데요. 잘 말려서 포장된 건망고는 괜찮지만 생망고나 두리안 같은 생과일은 절대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베트남 시장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소위 짝퉁 제품들 있죠. 기념으로 하나 사볼까 하는 생각으로 샀다가 세관에서 그대로 뺏길 수 있습니다. 위조 상품 반입은 엄연히 불법이니까 조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국 들어올 때 면세 한도입니다. 이 표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신고할 때 정말 편하실 거예요. 술은 2병까지 합쳐서 2리터랑 400달러를 넘으면 안 되고요. 담배는 한 보루, 향수는 100ml까지, 그리고 이 세 가지 빼고 나머지 물건들은 전부 합쳐서 800달러까지 면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캐리어를 열고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반입 금지 물품 슬쩍 들어가 있진 않나요? 즐거웠던 다낭 여행의 기억이 마지막 공항에서 나쁜 추억으로 바뀌지 않도록 딱 한 번만 더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